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모처럼 말해 또 기분 좋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시장이 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5일째 되는 날 양시장 모두 이제 반등이고, 반등의 이유는 이제 뉴욕 증시 반등에 따른 지금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반등, 그다음에 어제 새벽에도 역시 반등.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오를 줄 알았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조정폭이 상당히 좀 나왔고, 고점 대비, 그죠? 외국인 기관 매도 상당히 좀 컸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한 3250 정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 아침부터 서서히 지금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은 여러분들 올라도 조금 그러니까 지루하실 거예요. 올라도 좀 지루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왜?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뭐 1050포인트 안착을 해주고 0.8% 올라가지만,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은 좋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준점,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뇌동매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내가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않았던 어떤 매매를 하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시세창을 막 보면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막 더 갈 것 같아서 막 따라 붙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한번 좀 볼게요. 인터파크 같은 이제 종목이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제 인터파크가 장중에 막 올라가고 이렇게 급등할 때쯤 보면은 막 10몇 프로씩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20%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따라 붙어요. 네. 근데 이제 따라 붙으면은,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꼭 이렇게 한번 민다고. 뭐 9,100원에 샀다, 근데 8,400원까지 빠졌다, 몇 프로 손해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항상 반복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 자리 아니면 안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우상향해서 조금씩 계좌를 어떻게 불려나가는 상황들이 사실 지금의 어떤 시장 대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이제 그거죠. 그렇죠. 자연스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죠. 네. 급등. 그저께 어제 10만원 넘어가서 막 좋은 흐름 보이더니 결국엔 오늘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 못 팔았거나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그게 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익이 줄어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8만원에 샀는데 나 11만원까지 갔었어. 한 40% 수익 보다가 지금 수익이 12%까지 내려왔어. 이거 잘한 매매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도 이게 잘한 매매가 절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수익이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들 욕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변동성이 어떻게 크다, 진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고, 옛날에 뭐 코스닥이 12% 상한가가 15% 상한가 이런 식으로 바뀔 때는 이전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30%이기 때문에 진폭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한가, 하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종목들도 그래요. 가는 거는 계속 땡기고 빠지는 건 죽어라 빼거나 아예 안 간단 말이지. 근데 아예 안 가는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안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왜? 순환매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그러면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 왜? 가는 것만 그러면 계속 가야 되고, 안 가는 것 중에서는 가면 안 되는 거지. 왜? 좋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반등인데, 그 힘의 강도를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오늘 한 3천억 현물, 그 다음에 선물 2조 삽니다. 그래서 2조 3천억, 기관들은 외국인이 사주니까 야,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따라붙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상. 주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누가? 기관들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이제 신고가를 찍었을 때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확진자 관련주를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파는 전략이면 여러분들 괜찮은데, 이미 뉴스가 나와버리면 시장에 어떻게 녹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 어떻게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휴마시스, 뭐 시젠, 랩지노믹스, 뭐 액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밀린단 말이에요. 확진자 최고치인데 또 왜 밀립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앞을 내다보면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의 확진자 감소가 저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신고가를 찍겠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흐름이 아니다라면 결국에는 감소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피해주 쪽으로 바닥 잡거나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어찌됐건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강하고 이 매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흐름에서는 일단 326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두시고요. 그다음 21선까지는 열어두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돌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증시 여러분들 이제 뉴욕 증시 흐름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가 FOMC예요.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중요한 이벤트니까 지나고 나서 뭔가 이제 자금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너무 올라간 건 여러분들 또 따라 붙지 마세요. 너무 올라간 것 중에 더 가는 것도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가 똑같은 수익이라도 5% 수익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 같은 5%면 윗자리냐 아니면 밑에 있는 종목을 살 거냐 뭘 선택할 거예요. 물론 5% 뭐 둘 다 해서 수익 나면 잘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5%를 수익 내려다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확률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주식은 그게 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만 보실 거면, 야,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한 두세 배 오른 거는 일단은 좀 경계하자. 한두 달 동안. 이런 것들은 조금 쉬어갔다 다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밑에 있는 것 중에 호재거리가 있는 것들을 좀 찾자. 자, 그렇게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기가레인인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 지금 사실상 반도체 장비와 그 다음에 지금 통신 장비를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적자입니다. 11개월, 11분기죠. 11분기. 3년가량 여러분들 적자 기업이에요. 사실상. 적자 기업이에요. 오늘 지금 보시면 꽤 시원한 반등이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어. 이제 최근에 지금 기가레인이 하락이 여러분들 요만큼 이렇게 나왔죠. 고점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뭘까요?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바라볼 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요 뉴스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시장 불안이라는 거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5G 관련주 부진, 같은 업종이 중요한 거잖아.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했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어떤 사업 내지는 뭐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는 발표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 그것도 왜 하나의 테마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어떤 업종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오늘 쉬죠. 오늘 강한 건 뭐?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 것들처럼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 테마가 순환을 한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했고 그 시장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동안에 5G 관련주가 많이 밀렸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전환사채. 요 물량이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 청구권 이런 것도 이제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우리가 이제 CB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이해관계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익 집단이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한테 그 제품을 팔아. 그다음에 이익을 남겨먹는 구조예요. 하지만 어려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우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비용.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더 지을 거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비용,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건데,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을 발행하면은 원금 보장이 되고, 근데 보장이 된다라고 명목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기업이 망해갖고 나 그냥 배째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장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채권 발행하면은 플러스 이자가 여러분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채권의 성격도 있고 나중에 그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 전환사채인데, 이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량을 보니까 10%야. 발행 주식수 7,200만 주가 발행이 됐는데 주식이 거기에서 한 720만 주가 여러분들 상장이 된다고. 매물 부담이 상당히 크겠지. 근데 그 가격을 보니까 얼마야? 1,100. 오늘 지금 현재 지금 한 2,330원이거든요. 올라서.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애들은 7월 27일 날 팔아도 여러분들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해봐도 100% 수익이에요. 그죠? 금액을 보니까 100, 1000억, 10억, 81억이네. 그러면 81억 투자하는 애들은 81억 버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자를 어떻게 거두겠다는 얘기지. 뭐 하겠다. 차익 실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매물 부담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또는 예정일을 보니까 7월 27일이요. 다음 주네? 다음 주. 그죠? 다음 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미리 반응한 거예요. 왜? 이 공시가 언제 나왔어요, 이거? 응? 이 공시가 언제 나왔어? 이 공시가 언제 나왔는지 잠깐 좀 보니까, 언제 나왔나? 7월 13일 날 나왔네. 7월 13일.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이때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올라갈 뻔 하다가 밀리잖아요. 이 뉴스 나오고 시장 빠지고 하니까 얘가 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요 매물 부담 720만 주인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해소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시장이 올라가고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됐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기가렌을 보실 때 보셔야 될 거는 5G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IT에서 반도체 섹터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지금 사실상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지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디 2,470원 21선이네. 보통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넘어갈 때는 한 번 21선에서 보통은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하면 한 번에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시장이 강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환 사채에 대한 물량은 아직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서서히 지금 많이 좀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큰 부담은 아닐 거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빠지는 거는 그 3박자 여러분들 업종에 대한 부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진, 세 번째 전환 청구권 때문에 밀렸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악재 반영이 됐고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21선 1차,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 2,700원, 8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는 그런 부분으로.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 못 가면 반등 보이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의 어떤 흐름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